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12일 최병국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정진상 전 이재명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네 번째 공판이 있었죠. 여기 또 유동규 씨가 증인으로 참석을 했는데 많은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유동규 씨가 그동안에 검찰 수사에서, 그 다음에 언론 인터뷰에서, 요즘에는 유튜브에 출연해서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민주당 쪽이나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아니 그게 유동규 씨 진술밖에 더 있느냐, 무슨 증거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동규 씨의 진술은 증거가 될 수 없느냐?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다만 물증, 말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없을 뿐인데, 만약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와 갈라서기로 마음을 먹은 게 꽤 오래됐다면 아마 그때 증거들을 다 남겼을 텐데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어제 재판에서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2010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준비하는 시기에, 왜냐면 2006년에 한번 낙선했거든요. 그리고 2010년에 이제 재도전을 했는데 그때 정진상, 김용하고 같이 술을 먹어가면서 좀 정치적 자금, 정치 자금 얘기하는 거겠죠? 그걸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당선되면 한 10억은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2010년 당선되기 전이니까 6월 전일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시장으로 당선되면, 이건 당선되기 전이니까 제가 개발 사업이나 건설 분야 쪽에 일하기로 했고 그쪽에서 10억 정도 만들자고 이야기가 됐다.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않은 지역위원장들을 포섭하는 데 돈을 쓰려고 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공천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 공천. 근데 민주당 공천을 받으려면 성남시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여러 개니까 거기에 국회의원인 곳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하지만 국회의원이 아닌 곳, 낙선한 지역위원장들이 있습니다. 옛날 지구당 위원장들. 그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각종 로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합의해서 성남시장 공천을 하니까 그 사람들을 포섭할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실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10억 정도 마련해서 그 사람들을 포섭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원래는 이게 시설기획단이었습니다. 이거를 도시개발공사로 만드는 조례 통과를 앞두고 김용, 정진상하고 같이 스폰서를 하나 잡아보자,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죠. 이것도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를 시의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했더니 의원들을 또 포섭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이 아닌, 당시에는 새누리당 의원들 되겠죠? 그 의원들을 포섭해야 얘기가 되는데, 포섭이라는 게 설득이죠. 설득인데 말하기 쉬워서 그렇지 결국은 돈이 드는 내용이다. 가서 술이라도 한잔하고 저녁이라도 먹고 이러면서 자기들 입장 설명하고 때로는 돈 봉투라도 주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폰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검사가 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2014년 6월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서도 선거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느냐, 그러니까 그렇다, 호남향후회 등에 돈이 좀 들어간다고 서로 얘기했다, 이런 얘기죠. 성남시에서 어찌 보면 가장 똘똘 뭉쳐있는 조직적인 집단이 호남향후회일 겁니다. 호남 출향 인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 호남향후회에 당연히 돈이 들어가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남시의원들한테 돈이 들어가듯이 여기에는 돈이 더 들어갈 겁니다. 숫자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 다음에 또 검사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남욱 등 민간업자를 스폰서로 두고 돈을 받아서 정진상, 김용 씨에게 주는 방식을 생각했느냐,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의 과정. 그러니까 결국 남욱, 왜 자꾸 남욱 얘기가 나오냐면, 사실은 우일의 신도시 때도 남욱은 개입했고요. 그 다음에 대장동 때도 초중반까지는 남욱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욱 변호사가 중반 이후에 다른 일로 수사를 받게 되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수사받는 사람 곤란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핑계로 김만배가 주도권을 빼앗아 오죠. 그래서 그때부터 김만배가
주도권을 잡고. 그래서 제가 왜 한때 유튜브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남욱이 지분의 50%를 확보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김만배가 지분의 50%를 확보하는 쪽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왜? 그냥 넘어가, 지분이라는 거는 곧 나중에 수익을 챙긴다는 뜻인데, 아니 남욱이 절반을 가져가기로 했던 거를 김만배가 아니야 내가 절반 가져갈 거야, 이게 그냥 말로 되는 일은 아니죠. 그럼 거기에 무슨 일이 있느냐, 거기에 그 뭐 700억 뭐 빼고 428억 각종 경비 빼고 이게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남욱 변호사가 자기가 50% 절반 정도를 가져야 되는데 김만배가 절반 정도를 가져야 할 이유, 이거를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를 설득을 했을 거거든요. 왜 이렇다? 그러니까 거기서 절반은 그분 것. 그러니까 이게 50이 다 내 게 아니야, 이 중에 절반 정도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남욱 변호사가 오케이를 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점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시점 전의 얘기입니다. 이거 2014년 6월 이전은. 그러니까 늘 남욱, 만약에 2014년 6월 이후였다면, 2014년 12월, 2015년 이후였다면 김만배 씨가 계속 등장할 것이다. 근데 김만배 씨는 남욱 변호사하고 그때 이미 다 정해놓은 그런 틀에 따라서 김만배 씨가 이제 챙기는 정도, 뭐 이런 정도라고 봐야죠. 그리고 김만배 씨는 아마도 이재명 시장과 직거래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이제 남욱 변호사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검찰이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009년 가을부터 정진상 씨와 가깝게 지내면서 2010년 6월 성남시장 선거 때까지 분당에 있는 유흥주점, 이게 뭐 분당의 S주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정진상, 김용 씨와 함께 일주일에 3, 4회씩 술을 마셨느냐, 그러니까 있다, 그런 일이. 그 다음에 또 질문은 술값이 한 번에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200만 원까지 나왔느냐, 2010년 6월 이재명 시장 당선 직후에 외상값이 4천만 원에 달했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이것도 시인을 하고요. 그리고 술값의 대부분을 자기가 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자기가 돈을 받아서 분배해주는 역할을 했다. 주로 누구한테? 남욱한테. 이런 진술이 일관되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이게 진술밖에 없죠, 현재는. 그러나 검찰은 우선 이 S주점 분당에 여기 업주를 소환해서 조사를 한 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진상, 김용이 자주 왔느냐. 그 다음에 이뿐만 아니고 역삼동에 뭐 N 룸살롱인가 하는데 거기도 그 마담을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진상, 김용 사진까지 보여줘가면서 뭐 안경 쓴 오빠, 안경 안 쓴 오빠, 뭐 성남 고위층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남욱 변호사가 가서 계산을 했다는 거죠. 그건 뭐 문자 메시지까지 다 있습니다. 이거 연결도 유동규 전 본부장이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계산을 하든가 아니면 남욱 변호사한테 얘기를 해서 계산을 시키든가. 그러니까 정진상, 김용은 역삼동이든 분당이든 가서 그냥 전부 룸사롱에 가서 공짜로 술을 먹고, 그리고 이건 그 남욱한테 계산하라고 그래. 이거 뭐 동규가 계산할 거야. 뭐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여기 N 룸사롱 같은 경우는 정진상 씨가 뭐 보니까 방송사 기자 누구 한 명을 데리고 또 모르는 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그 룸사롱에 갔는데 그 비용도 남욱 변호사가 낸 걸로 이렇게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만 있는 게 아니고 다 검찰은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과연 말만 있는 거냐?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2014년, 13년 수원지검에서 청소업체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죠. 이 수사하고 있다는 말을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고, 이거는 당시에 수원지검장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해결했다, 이런 거죠. 그 사람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통화했다는 얘기를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다. 물론 김수남 전 검찰총장 측은
어떤 청탁도 받은 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아마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 그냥 뭐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굳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음해하기 위해서 이런 증언을 했다 이렇게 보기 어렵거든요. 만들어낼 이유도 없는 거고 아마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누군지도 유동규 전 본부장은 잘 모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배영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점으로 보면 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은 특별히 제가 보기에는 뭔가를 가공하거나 그럴 이유도 없고 제가 보기에 또 가공할 능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2010년, 2009년 정도 이재명 당시 변호사를 만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근데 왜 그럼 메모를 안 해놨느냐? 그거는 자기가 그 당시에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만나서 그 사람의 측근이 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그러니까 정진상 전 실장으로부터 시장실 문을 빡 차고 들어갈 정도로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측근이 돼야 된다. 너도 그렇게 해봐라. 뭐 이런 조언을 들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측근이 되려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2014년 6월에 정진상, 김용, 유동규, 김만배 이렇게 4명이 의형제를 맺었으니까 의형제 맺었을 때는 정말 피를 가르자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일종의 도원결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돈을 분배해주고 뭐 어쩌고 하면 그게 다 공범이죠. 작년 9월에 검찰에서 그동안의 사실을 털어놓기 전까지는 아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을 철저하게 지켜주기로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그 진술을 하는데 옛날 거에 대한 뭐 명확한 증거나 메모 뭐 하다못해 뭐 사진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10년에 성남시장이 된 이후에 사실은 앞으로 도지사도 하고 뭐 대권까지 그때 꿈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일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자기네들끼리는 뭐 수시로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10억이지 이때는 10억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아마 대권 얘기는 없었을 것 같고 그 이후에 꿈이 좀 커지니까 우일의 신도시에서 뭐 이익이 뭐 211억인가 정도밖에 남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저수지가 조그만 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좀 더 큰 거를 하자. 그래서 그게 대장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는데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진술하는 내용들은 그 자연스러운 부분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정치판에서 흔히 성남시와 같은 큰 기초자치단체가 자치단체장이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그때 필요한 돈, 선거운동의 대상 뭐 이런 것들도 유동규 전 본부장은 실제 정치를 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진술을 통해 보면 상당히 정통해 있다. 이게 누구 때문이겠는가? 결국은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 전 실장 때문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아주 자연스럽고 정황과 맞아떨어지고 현실과도 일치한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아마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재판부도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을 상당히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